존 볼튼 기억하시죠? 네. 외교안보 보좌관. 매파. 존 볼튼이 매파죠. 네. 강경파 중에 강경파. 그런데 지금 그 트럼프의 하나의 어떤 참모였다가 굉장히 적으로 돌아섰잖아요. 네. 굉장히 비판을 하고 회고록에서도 트럼프가 그때 문재인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라든지 또는 김정은에 대해서 유화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제재하려고 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또 따로 놓고 보면 상당히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해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협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좀 돋보이는 봐라 내가 저기 하노이에 갔더니 이렇게 많은 싱가포르를 가서 회담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많은 파파라치들이 사진을 찍더라라고 이렇게 독재자처럼 그걸 즐기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라는 회고록의 어떤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트럼프는 항상 주목받기를 원하는 단점이죠. 사람이고, 예, 네. 맞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트럼프는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보면 생각보다는 매우 정교한 사람이다. 이게 다 연출된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고요. 네네. 볼튼 책을 읽어보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소감은 뭐냐면 네. 볼튼이 비판하는 것은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을 좀 많이 신뢰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말을 상당 부분 100% 사실로 믿고 정책을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게 드러난 걸로 보인다. 그러면 트럼프는 김정은, 문재인 이 두 지도자에 대해서 김정은은 지도자라고 하기는 좀 저는 거시기 하고요. 네. 그 둘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정책을 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대목이 있죠. 확실하게 매파였고. 네. 예,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이겁니다. 주한미군과 관련된 이 뭐랄까 그 방위비와 관련돼서 대폭 인상을 네. 증액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철수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협상의 기술이죠. 어쨌든 그 협상의 카드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로 봤을 때는 동맹이라며 뭐 이렇게 그 돈을 얘기하면서 늘 철수를 얘기할까라는 네.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어떠한 역대 정부의 정권이 가지지 못했던 군사 협력과 동맹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안보와 비상시 안보의 군사 협력 체제에 가장 높은 수준의 지금 협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제로 베이스로 된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자, 한국에서는 아니 동맹이라며? 근데 왜 군대를 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니 나가라며. 네. 뭐 점령군이라며. 나가라며. 그럼 나갈게. 그런 반응을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극소수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미군이 철수를 안 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떼쓰기, 응석바지 같은 그 발언과 행동을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거 안 받아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가라는 거를 하질 말아야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우리 시위대가 길을 막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중앙선 넘어서 유턴해가지고 막 돌아가고 네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의전상 저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보죠. 그러니까 미국 일각에서는 이게 문재인 정부가 사전에 설계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가라는데 나가는 거가 무슨 문제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겁니까? 그에 걸맞는 반론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미동맹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은 왜 한국의 그 소위 좌파들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데도 미국이 그것을 참아줬느냐? 월남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월남전은 16개국가가 이제 참전을 했는데 미국을 제외하면 나머지 참전국 중에 한국군이 약 80%였습니다. 네. 그러므로 미국에서는 베트남전은 미국과 한국군이 함께 수행한 전쟁이고 함께 피를 흘렸다. 그래서 미 군부에서는
바로 그 점 때문에 피를 흘린 한국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라는 이런 암묵적,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는 나는 그런 거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액면가대로 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 뭐, 어찌됐든, 지금, 상황이, 오늘 들려온 말씀은, 아까 맨 처음 하셨듯이, 트럼프냐, 해리스냐가 아니라,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한미동맹과, 그 다음에 한반도의 미래 또는 국민의 어떤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 지금 먼저 어떤 쪽이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리하다.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라는 어떤 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판세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나름대로 짐작은 좀 하고 있는데 네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네네. 짐작입니다. 네네.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네. 당선된 다음에 바로 우리가 먼저 역제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담금 그래 달래는 거 다 줄게. 좀 더 얹어줄게. 네. 그래서 협상에 이니셔티브를 쥐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해리스 얘기를 좀 해보죠. 네. 해리스가 돼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바이든이 이루어놓은 한미일 관련된 최상위급 안보 협력에 대한 문제가 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해리스는 그것을 승계할 것이다 라는 장점에 네. 대해서는 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럼 그걸 우리가 돈으로 막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거의 그 중요한 전쟁들은 민주당 정부가 시작하고 공화당 정부가 끝냈습니다. 맞아요. 네. 베트남 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해리스가 됐을 때의 장점도 많지만 역시 리스크도 많고 물론 뭐 트럼프가 됐을 때 장점도 많고 리스크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가 되는 게 좋겠다, 누가 되면 안 되겠다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또 이번 미국 대선은 역대 그 최고의 박빙 승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 보이죠. 과거에 조지 부시 네. 대통령하고 그 민주당의 누구였죠? 저 환경 운동하는 약간 좀 이상한 그 부통령 했던 엘고어하고 그때는 여론조사 기관의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접전 아니었습니까? 네네. 실제로 플로리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네네. 승패 자체가 결정이 안 난 상태였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에 못지않은 대접전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결과에 승복하는 전통이 있으니까 대선 문제를 가지고는 뭐 왈가왈부 시위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여론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어느 한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호의를 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